노래 한 곡이 방송을 탄 날, 전국의 라디오가 동시에 그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어딘가의 어머니들이 부뚜막 앞에 앉아 멈췄습니다. 손에 쥔 주걱도 내려놓고.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그 노래가 들리면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용건은 단 하나, 5분만 노래를 들어달라. 그리고 한 여가수는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르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소리가 울린 뒤 그녀의 노래는 4년간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흐물거리는 그 노래들 뒤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 안에서 한 남자의 칼자국이 있고 방송 금지를 받은 곡이 있고 짝사랑의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없이 따라 부르는 노래,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는 노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한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단순히 멜로디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시대에 무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서울로 몰려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공장에 들어갔던 청춘들, 논밭을 두고 기차에 몸을 실었던 가장들, 그 사람들이 귀에 꽂고 살던 노래. 오늘 꺼내는 이야기는 그 노래들의 뒷면입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금지됐고 사람이 다쳤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0년 봄, 한 청년이 악보를 들고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전북 순창 출신,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년, 아직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무명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오고 오후에도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를 안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오후, 그가 기다리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청년은 나훈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무명 작곡가인데요.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2절까지 부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딱 5분, 1절씩만 들어주십시오. 나훈아는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임종수. 그가 들려준 곡의 제목은 차창의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보에 사인을 했습니다. 임종수는 그날 밤 바람이 든 것처럼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방송을 한 번도 타지 못했습니다. 1970년 5월 음반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록곡이었습니다. 타이틀곡 자리는 다른 노래에 밀렸습니다. 게다가 정부심의에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사가 철회하다, 국민의식 개혁 방침에 맞지 않는다, 방송 불가. 이 나라의 산업화 시대에는 슬픔도, 이별도, 고향 그리움도 건전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임종수는 서울에서 짐을 쌀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971년 12월 말, 임종수가 레코드사에 들렀습니다. 나훈아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나훈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래 너무 아깝습니다. 가사를 건전하게 고치고 리듬도 좀 바꿔봅시다. 임종수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건전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 그 순간 중학교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북 익산군 삼기면, 형님 집에서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어 황금역까지 걸어가 통합열차를 탔던 그 길. 기찻길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지면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도현역. 1972년 2월 8일, 나훈아가 새 버전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타이틀곡이 아니었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72년 7월 4일, 서울시민회관, 나훈아의 리사이틀 공연이 열렸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나훈아가 노래를 부르던 중 한 남자가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손에 깨진 사이다병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왼쪽 얼굴에 유리 파펜이 박혔습니다. 5cm, 72바늘을 꿰매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나훈아의 라이벌 남진이 사주한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남진 팬과 나훈아 팬이 거리에서 충돌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루머는 몇 달을 떠돌았습니다. 나훈아는 병원에 누웠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은퇴설이 나돌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레코드사는 묘수를 짰습니다. 나훈아가 지구 레코드사로 전속으로 옮기면서 오아시스 측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묻혀있던 노래였습니다. 고향역. 음반을 다시 꺼내 라디오 방송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비어있는 정든 고향역. 그 노래가 처음 전국 라디오를 타는 순간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이촌양도의 시대였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고향을 두고 서울로. 1970년 한국 농촌 인구는 전체의 44%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고향을 두고 타향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고향역을 들은 겁니다. 코스모스 비어있는 정든 고향역. 그 한 소절에 기찻길이 보이고 역 플랫폼이 보이고 손 흔드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노래는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나훈아는 칼을 맞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자신의 노래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임종수는 3개월 동안 문 앞에 서서 기다렸고 2년간 방송도 못한 노래를 붙들었고 그 끝에 이 나라의 국민가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노래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1978년 23세 여대생이 무대에 섰습니다. MBC 대학가요제.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만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너무 프로스럽다. 당시 대학가요제의 기준은 대학생의 풋풋함이었습니다. 반주악단이 화성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여대생의 음악이 수준이 높았습니다.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이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그 여대생의 이름은 심수봉. 본명은 신민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46년이 지난 2024년 6월 TVN 지금 이 순간에 출연한 심수봉이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8년간 절절하게 짝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에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겠다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나훈아였습니다.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라는 가사. 심수봉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나훈아가 병실에 찾아와 기타를 쳐준 경험을 담은 겁니다. 그 짝사랑의 마음이 담긴 노래. 그런데 이 노래는 1년 만에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만약 당신이 그날 밤 심수봉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한 여가수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저녁 쇼 프로그램 녹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말했습니다. 스케줄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수봉은 공연 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석동에서 기타를 사들고 약속 장소인 프라자 호텔로 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공정동 중앙정보부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기밀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심수봉은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심수봉은 대통령을 청와대 연회에 종종 불려다녔고 박 대통령은 그녀의 노래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찬은 이어졌습니다. 다른 가수 신재순이 다음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12.6 사건. 심수봉은 그 방에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신군부가 들어섰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수봉은 방송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980년 9월부터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심수봉을 포함한 연예인 20여 명이 4년간 방송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데뷔 1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그때 그 사람. 역사가 바뀐 그 밤에 불린 노래. 짝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사. 수상도 못한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시작된 노래. 그 노래는 그렇게 4년간 방송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여가수는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르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4년간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짝사랑의 노래였고 역사의 목격자가 된 노래였고 그 대가로 방송에서 지워진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심수봉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남진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남진의 대표곡 1966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사실 남진은 이 노래를 처음에 부르기 싫었습니다. 당시 작곡가 김영광이 남진에게 그 노래를 가져갔을 때 남진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트로트를 부르기 창피합니다. 남진은 팝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동경했습니다. 트로트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음반 맨 끝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자리. 그 노래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MBC 신인 가수상. 남진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자신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장르로 정상에 오른 겁니다. 그 뒤 남진은 트로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엘비스처럼 시원한 목소리로 경쾌하고 희망찬 색깔로 님과 함께가 나왔습니다. 1972년 나훈아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남진은 이 노래로 TBC, MBC 가수상을 동시에 휩쓸었습니다. 창피하다고 버렸던 노래로 시작한 남자, 죽기 싫어서 마지못해 부른 노래로 이 나라 최고 가수가 된 남자.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원하지 않던 것이 가장 빛나는 것이 되는 구조. 그게 남진의 가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꺼낸 세 곡. 보현역. 방송 한번 못하고 2년을 떠돌던 노래. 3개월을 기다린 무명 작곡가와 칼에 맞은 가수가 만든 노래. 그때 그 사람. 짝사랑을 담은 노래. 역사가 바뀐 밤에 울린 노래. 4년간 방송에서 지워진 노래. 가슴 아프게 창피해서 내버려 두려 했던 노래. 그 노래로 스타가 된 남자. 이 세 곡 뒤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뒤에 담긴 그분의 시간이 아마 오늘 이야기들과 닮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트로트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떤 노래였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중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뒤에도 분명 오늘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어머니가 낡은 라디오 앞에서 고향역을 흥얼거리고 있을 겁니다. 혼자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